서울시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현금 5억으로도 살 수는 있는데 맞아요. 그 영상이 근데 터졌잖아요. 그쵸. 5원을 살 수 있다니까. 아니 근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네. 대부분 다 노후화돼 있고 어. 좀 서울시 외곽에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좋은 건물을 사기엔 좀 쉽진 않아요. 네. 근데 저는 일단 스타트를 하신다고 하면 5억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현금 한 10억 정도는 돼야지 이제 좀 음. 뭔가 괜찮은 것들을 네. 투자해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매부리 TV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은 매부리 TV 역대 인터뷰 중에 가장 많은 클릭을 기록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빌딩을 사랑하는 남자, 네. 길사람 김윤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대표님 그 예전 5월에 네. 나와주신 영상 벌써 6개월 전인데요. 이제 클릭 11만을 넘어가지고 와, 매부리 인터뷰 중에 지금 가장 많은 흥행을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장선상에서 네네. 요새 이제 시장 상황 관련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택 규제가 그때보다 사실 더 심해졌죠 지금이. 네, 그렇죠.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데 다주택자분들이 가장 고민이 많거든요. 네, 네. 지금 갖고 있으면 뭐 세금 폭탄이 뻔하고 주택 가격이 그렇다고 지금 막 가파르게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예. 그래서 또 아파트 공시가율을 뭐 시세와 근접하게 올리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대로 가면 진짜 강남에 두 채 가진 분들은 많게는 1년에 막 5천만 원, 6천만 원 세금을 낼 수도 그쵸.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이 주택을 정리하고 빌딩으로 넘어가야겠다. 네, 네. 호화 빌딩으로 넘어가야겠다. 사실 강남 주택 팔면 또 가격이 대충 얼추 맞을 충분히 수도 살수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하는 분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요새 상담을 직접 하시니까 네네. 가장 사양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확실히 많아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한 10분 중에 한 7명 정도는 네. 다 아파트 어. 투자자분들이셨다가 다 아파트를 매각하고 네네. 그리고 빌딩은 그래도 대출이 나오거든요. 네.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15억 초과만 돼도 대출이 아예 안 아예 안 나오잖아요. 나와요. 네. 근데 빌딩은 아직까지 대출이 좀 잘 나와서 그 정도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진짜 시장에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출을 통해서 어.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저번에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빌딩은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이게 또 지역마다 담보 음. 인정 비율이라는 게 틀려서 상가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도 한 뭐 매매가의 한 60%? 60%요? 네네. 소득이 일정치 않아도 네, 그냥 상관없어요? 담보물에 대해서 오. 나와서 그리고 만약에 뭐 법인이고 재무제표만 좋다고 하면은 뭐 80%? 80%요? 90%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90%요? 네네. 10%막 계약금만 있으면 그죠, 사는 그죠. 거잖아요. 네네네. 와,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아직까지 이런 대출 규제, RTI 규제밖에 없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그거 적용해도 대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한 1, 20억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실제로 그렇게 그 거래를 성사시킨 케이스도 많으세요? 최근에? 네, 많죠. 이 지금 뭐 월세 못 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꼬마 빌딩이 인기가 많은가 봐요. 네, 그렇죠. 왜 그런가요? 아무래도 그 뭐 첫 번째 주택이랑 조금 차이점을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올해 이제 그 취득세 중과 이슈가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주택자라면 뭐 취득세 8%고 그다음에 3주택자는 취득세 12%고 그리고 법인으로 사면 취득세 12%고 네네. 근데 빌딩은 4.6%거든요. 네, 고정세율이죠. 몇 네. 개를 사든지 간에. 네네, 그렇죠. 몇 개를 사든 뭐 지금 3개를 사든 4개를 사든 다 4.6%여가지고 뭐 취득세 부분에서도 좀 장점이 있고 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주택은 지금 재산세가 엄청납니다. 맞아요. 네, 거기에 오르고 있죠. 맞아요. 네. 그리고 거기 플러스 종합소득세까지 내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빌딩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요. 빌딩은 종합부동산세가 없군요. 그러니까 꼬마 빌딩은 안 내요. 꼬마 빌딩은 안 돼요?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지 별도 그 공시지가 금액이 80억 이상 돼야 되는데 토지만 따로 예, 그게 80억 이 80억이어야 되는데 그게 80억이면 진짜 큰 건물이거든요. 진짜 우리 저기 어디 뭐 4억이네요, 4억. 그죠. 네. 진짜 대로변의 큰 네, 건물이어서 네. 이 꼬마 빌딩은 종합부동산세를 안 냅니다. 와,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세금적인 이슈 때문에도 네, 있고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이 일단 잘 나온다는 거. 그래서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임대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 때문에 많이 좀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즘에 거의 제로 금리잖아요. 네. 지금 막 은행에 정기예금 맡겨도 막 1%, 1%도 안 되는 곳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임대 수익이 발생돼가지고 사람들이 또 그리고 이제 돈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돈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유동성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시장에. 네. 그래서 꼬마 빌딩은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요. 네, 정말 너무너무 알짜 상권에 있지만 우리가 뭐 옆에 명동이나 네네. 뭐 강남에 가도 사실 1층에 뭐 빈대가 많죠. 공실이라고 네. 구하는 데 많거든요. 이런 네. 걸 보고 또 불안감 느끼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 네네. 또 코로나19 상태로 또 언택트 시대가 와가지고 네, 또 상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 중에 꼬마 빌딩으로 갈아타는 거를 원하는데 이런 게 너무 걱정이 된다. 네. 이런 분들 문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 맞아요. 뭐라고 설명하시나요? 저는 물론 이제 되게 상권이 있는데 투자하는 건 좋다라고 네. 생각은 하는데 변동성이 심해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경기가 막 안 좋아지거나 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고객분들한테 좀 추천해드리는 게 그냥 그렇게 상권 엄청나게 있는데 비싸게 주고 사지 말고 그냥 역세권에 1층에 그냥 상가 있고 나머지 그냥 사무실 임대 주기 좋은 데 있잖아요. 1층에 상가고 위에 사무실이요? 예, 그냥 그런 게 좀 그래도 뭔가 리스크가 그나마 좀 적긴 하거든요. 네. 상권이 있는 데는 일단 기본적으로 금액이 너무 비싸고 네. 그리고 임대료 수준도 너무 높아서 이 상권이 만약에 뭐 깨지게 된다면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 말고 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배우 세대가 많은 지역에 뭔가 그냥 그런 기본적인 상권이 좀 형성돼 있는 곳이나 아니면 그냥 역세권에 사무실 임대 주기 좋은 거. 사무실 임대는 좀 독특한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무실이 생각보다 되게 그러니까 좀 강남이나 이런 데는 네. 사무실 수요가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 실제로 많이 있어요. 저희 막 요즘에 강남 가면 공실 너무 많다. 예. 막 그러긴 하는데. 보통 우리가 1층을 보니까요. 1층. 그렇죠. 네. 1층은 아무래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좀 비어 있는 데가 많은데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실제로 사무실 이번에 또 얻으려고 했는데 들어갈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요? 진짜 다 노후화된 건물밖에 없는 거예요. 노후화된 건물밖에 없어요. 들어가기 싫은 건물이. 네. 화장실 되게 막 낡았고. 그죠, 낡았고 되게 옛날 스타일 층고 낮고. 네. 그래서 되게 옛날 건물밖에 없어서 거의 한 2달 동안 알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와, 빌사남이 알아봤는데 없으면 진짜 없는 거잖아요. 진짜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갓 지은 건물에 딱 들어갈 만한 데가 있어가지고 들어가고 싶다 했는데 테스트를 봐요. 테스트를 봐요? 그러니까 뭐 사업자 등록증 가져오라 그러고 회사 소개서 가져오라 그러고 줄 서 있어야 돼요. 그래요? 요즘 스타일대로 신축이나 리모델링한 건물들은 진짜 임대가 문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임대 맞춘 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임대료보다 한 20% 더 업해서 올려놨는데 그렇게 해도 임대가 들어와요? 예. 와. 근데 수요자는 이제 그걸 다 통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고요. 네, 그렇죠. 대부분 임대가 제일 잘 되는 면적은 한 뭐 50평 50평 이내. 이내? 그거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명함에 서울시 강남구 찍히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오피스 건물은 엄청 잘 나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대신 요즘 스타일대로 해놔야 돼요. 좀 약간 스타트업 분위기가 나게, 세련되게. 네, 세련되게. 거기는 비싸더라도 임대가 잘 들어와요. 그렇군요. 저희가 반대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싸더라도 들어가고 싶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되게 쾌적하게 그렇죠. 살고 싶어서. 네. 사무실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즘 스타일대로만 잘 해놓으면은 그래도 공실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제가 실제로 해봤잖아요. 그러면 일단 오피스가 잘 나간다고 이제 하셨으니까 강남에 있는 오피스는 이제 잘 나가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또 다른 데 있는 오피스 건물 어디가 잘 나갑니까 요새? 요즘에 이제 뭐 여기 뭐 중구나 종로 이쪽도 괜찮고 요즘 뭐 성수동. 네, 성수동도 되게 젊은 사람들 핫플레이스가 됐잖아요. 요즘에 이제 공유 오피스 업체들 많잖아요. 뭐 위워크나 패스트파이브나 이런 업체들이 지금 지점 낸 곳이 사무실이 잘 되는 곳이에요. 보면 대부분 다 강남에 몰려 있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또 이런 데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예, 예. 이런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매물들에 네. 관심을 가지려면 돈이 얼마나 이제 든다고 보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최소 투자 자금이 예, 얼마가 들고 이런 거를 이제 얼마를 주고 자기 돈 얼마를 주고 투자해서 뭐 대출은 얼마를 받고 네. 만약 이 경우에 또 이자를 이제 내야 되니까 뭐 투자 수익률이나 뭐 몇 년 후에 이제 매도한다고 할 때 뭐 네. 어느 정도의 자본 차익 예상할 수 있을지 아. 정확하게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다 네. 예상이니까 그래도 가이드라인 네. 주신다는 입장에서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서울시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현금 5억으로도 살 수는 있는데 맞아요. 그 영상이 근데 터졌잖아요. 그쵸, 5억에 근데- 살 수 있다니까. 아니 근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네. 대부분 다 노후화돼 있고 어. 좀 서울시 외곽에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좋은 건물을 사기에는 좀 쉽진 않아요. 네. 근데 저는 일단 스타트를 하신다고 하면 음. 5억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현금 한 10억 정도는 돼야지 이제 좀 뭔가 괜찮은 것들도 네네. 투자해보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 투자는 5억에서 10억. 네, 근데 한 10억 정도는 돼야지 대출 받아서 한 2, 30억 정도 건물 네. 살 수 있어요. 그럼 2, 30억 정도의 건물 형태는 어떤 거라고 우리가 보시면 생각하는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페어인가요? 페어? 페어 수준이죠. 페어 네, 수준. 페어 수준이고. 음. 근데 저는 항상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현재 모습이 중요하지 네. 않다. 미래를 봐라. 네, 미래를 늘 보고 강조하시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팔지가 더 중요해요. 네.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음. 수익률에 목을 매요. 네. 3%냐 4%냐 음.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건물 지금 다 쓰러져 가도 이걸 뭔가 개선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 건물은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매각할지에 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다 쓰러져가는 건물이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팔 때에 나요. 팔 때 수익이 몇 억씩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항상 운영이랑 매각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돼요. 10억 가지고 2, 30억짜리 사는데 가서 다 무슨 20년, 30년 이상 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물을 좀 개선할 만한 그런 건물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20억, 30억, 10억을 들고 산 건물 대략 설명을 하면 어떤 상태입니까? 일단 강남은 아니겠죠? 강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건물이. 강남도 있긴 합니다. 그래요? 네,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는 얘기 못하지만 실제로 많이 완전 이면도로 같은데. 그래서 이면도죠. 네. 네. 저는 좀 너무 뜬금없는 지역은 좀 권해드리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지역 있잖아요. 서울시 진짜 외곽에 있는 지역. 그런 지역 말고 그러니까 일단 10명한테 물어봐서 그 동네 처음 그죠. 듣는데 하는 게 한 8명은 넘는 동네. 그런 데는 하면 안 되죠. 네. 저는 좀 권해드리는 게 일단 20, 30대가 많은 곳. 20, 30대가 자주 가는 곳이고 거기 메인 상권은 당연히 못 사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데 말고 그냥 옆에 붙어 있는 데 있잖아요. 붙어 있는 게 어느 정도 붙어 있는? 그냥 좀 안쪽에 있더라도 네. 그냥 붙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걸어서만 5분 아니면 붙어 있는 거예요? 5분 멀어요? 정도도 아니고 멀 2, 3분? 네네 그냥 바로 뭐 옆에 붙어 있다든지. 바로 옆에 있어도 대로변이랑 이면이랑 엄청 차이가 많이 그래도 나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홍대다. 홍대. 그러면 그냥 같이 홍대로 불릴 만한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여기는 홍대다. 여기 홍대다. 홍대 입구에서 내린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나중에 팔 때 저희가 뭐 예비 매수자를 생각해 봤을 때 홍대에 있는 건물이다 하면 이해하실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 상태는 그러면 어떤 상태? 막 빨간 벽돌. 빨간 벽돌. 전 빨간 벽돌 되게 좋아해요. 빨간 벽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뭐 기존 느낌을 좀 살린 다음에 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이제 해서 그 건물의 가치를 높여서 되파는 게 이제 비사나님이 주장하는 건물 투자의 어떤 노하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리모델링을 그런 걸 하려면 얼마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리모델링도 진짜 천차만별인데 한 연면적당 한 250, 연면적 250, 300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2, 3층짜리 낡은 건물이라고 하는데 2, 30억짜리? 네네. 그 정도에 만약 한다 그러면 연면적이 한 100평? 그 정도면 100평? 네, 150평? 100평에서 150평 내외인데 그 정도면 뭐 한 5억 안팎이긴 하죠. 5억 안팎? 네네. 한 3억에서 5억. 3억에서 5억 정도? 그러면 누가 봐도 우아할 정도의 그런 느낌이 나게 되나요? 근데 저는
이 돈을 많이 들인다고 꼭 이게 좋은 리모델링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아이디어가 좋아야 돼요. 그쵸, 아이디어가 어. 좋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너무 개성을 넣어서는 안 되고 어. 이게 약간 자동차 튜닝이랑 비슷하거든요. 아, 남들이 다 좋아할 만한 걸 그죠 해야 그죠 되는군요. 그죠. 그리고 작은 건물은 밝게 해야 돼요. 창을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러면? 창도 넣고 색깔도 무슨 알록달록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어. 어두운 색깔 넣는 게 아니라 좀 네. 흰 색깔, 어. 좀 밝은 색깔 네네네. 넣어야지. 그래야 더 커 보이네. 그쵸 그쵸. 음. 그래야 좀 커 보이고. 음. 그리고 저는 꼬마 네. 빌딩에 혹시 막 이런 포토존 같은 거 넣을 수 있으면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진을 찍을 만한 그런 포토존. 공간이죠. 요즘에 네. 어쨌든 SNS가 너무 발달돼서 네. 사람들이 이 포토존에 사진을 찍고 SNS에서 제 건물 광고를 해요. 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또 많이 찾아오고. 그렇군요.